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를 흔든 이 민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여러 이른바 유목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에 이어서 중국사를 뒤흔들어 놓은 것은 돌궐입니다. 돌궐은 투르크란 말이죠. 투르크. 나중에 이 돌궐족의 일부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터키를 만든 거죠. 참 흥미로운 역사이죠. 그래서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까지 흉노가 차지했던 그 지역을 돌궐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수나라와 당나라 이들이 이제 잇따라 들어서면서 중국을 통일하는데요. 그 수나라나 당나라가 다 돌궐과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744년에 이른바 동돌궐은 멸망하게 되고요. 서돌궐은 로마 제국의 후예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을 두고 있는 동로마 제국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페르시아 지역을 토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터키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돌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7세기 말이 되면은 무너집니다. 무너졌으니까 더 서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돌궐의 지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 서돌궐, 동돌궐이었고 그 동돌궐과 발해가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돌궐족과 선비족과 흉노족과 뒤에 등장하는 몽고족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돌궐이니 흉노니 몽골이니 하는 것은 종족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에 지배 세력을 부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혈통상으로 보면은 연결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궐이기 이전에 그들은 선비였고 선비이기 전에 그들은 흉노였고 그들은 나중에 몽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민족의 개념, 종족의 개념으로 그 시대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중국을 둘러싼 중국의 외부에는 이처럼 강한 세력들이 따라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의 땅, 문화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중앙집권적인 황제국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은 거란족의 요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란족만 하더라도 돌궐이 융성했을 때는 그 일부였던 거고 선비가 융성했을 때는 또 거기에 속했던 거고 다 그런 식으로 종족적 정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지배하는 강자가 등장하면 그 안에 흡수되어서 존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5세기 이후가 되면 서서히 거란족이 등장해가지고 거란족은 10세기가 되면은 완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세기가 되면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요나라로 바꿉니다. 요나라로 바꾸고 북중국을 완전히 차지한 상태에서 송나라를 압박해가지고 많은 금전적 이익을 보죠. 송나라로부터 말하자면 비단을 1년에도 수십만 피를 받아들이고 많은 자기들이 원하는 많은 물자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란족의 요나라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비의 전통, 돌궐의 전통을 이어갔던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요나라를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죠? 당시 이제 요나라의 한쪽 귀퉁이, 동쪽에는 금나라가 있고 그 아래에 고려가 있고, 이것이 결국 위그르니, 서한이, 토번이니, 대린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 결국 중국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베이징이죠. 오늘날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연운 16주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 요나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은 중국의 역사라고 하지만 요나라도 역시 중국의 역사 일부라고 지금은 그렇게 다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송나라가 한족의 나라인 거고 요나라는 송나라를 압박하던 유목민족의 역사인 거죠. 그런 다음에는 아까 요나라의 동편에 있었던 여진족의 금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가 또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압박하는데 그 금나라가 흥미롭게도 금나라의 역사책에 보면 금나라의 시조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진족이 쓴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신라의 유민이라는 거죠. 신라가 삼국이 통일이 될 적에 신라의 귀족이나 왕족 중에는 그러니까 후삼국이 통일될 때, 통일신라 후삼국이 통일될 때 왕건에게 항복하는 것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부가 북쪽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여진족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금나라의 조상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나라가 신라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금나라의 핵심 지도층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신라계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진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진족의 금나라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은 몽골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금나라가 이와 같았다. 엄청 컸죠.